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10살과 3살 아이가 있는 결혼 12년 차입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고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둘 다 재작년에 결혼을 했고 돌이 지난 아이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형제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자매는 어려서부터 친했어요. 물론 싸울 때도 있지만 서로 의지도 많이 하고 서로 챙겼지요. 제가 결혼할 때 제 동생이 정말 많이 신경 써줬어요. 드레스 셀렉할 때도 같이 가서 다 골라주고, 웨딩 촬영할 때도 따라와서 수발 다 들고, 옷 다 들고 따라다니고, 결혼식 날도 저희 그림자처럼 움직여줬습니다. 동생은 제가 결혼할 때 축의금 200만 원과 냉장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저희가 자가로 집을 장만했을 때 세탁기와 건조기, 식기세척기를 선물해 주었었고요. 그리고 첫째와 둘째의 출산, 100일 돌 때마다 최소 3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축의금을 준비하며 모두 챙겨주었고 그 사이사이 소소하게 아이들 옷이나 장난감 필요한 것들을 선물해 주곤 했습니다. 아이들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설, 추석마다 용돈도 챙겨주었고 첫째 초등학교 입학 때도 입학 선물과 용돈, 하다못해 남편 생일까지 챙겨주었어요. 반면 시동생은 저희가 결혼할 때 직접 전해주진 않았지만 시부모님이 시동생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라며 50만 원 주셨고 첫째 돌 때 30만 원, 둘째는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명절에 얼굴 보게 되면 첫째 아이에게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용돈을 주었고 제 생일은 기대도 안 하고 자신의 형인 남편의 생일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 외엔 받은 게 없어요. 물론 사람이 정확하게 주고받을 순 없고 능력과 상황에 따라 하는 거니 네가 안 주면 나도 안 준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쭉 맞벌이였어요. 그런데 둘째 출산쯤에서 코로나가 터진 데다가 첫째도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라 겸사겸사 퇴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며 뭐며 모든 지출을 했기에 시동생이 쓰는 돈에 크게 마음 두지 않았어요. 물론 금액은 상이는 했지만 남편 의사가 많았고 평소에도 남편이 제 동생에게 늘 고맙다고 신경 쓰며 저희가 받은 것보다 더 챙겨줬었기에 시동생이 쓰는 돈을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굳이 금액으로 비교를 하자면 저희가 받은 것보다 2배 정도 돌려줬고 시동생네한텐 받은 거 없어도 2, 30만 원 정도씩은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제 동생의 아이 돌 때 숟가락 포크 반지 세트 순금 5돈, 시동생 아이 돌 때는 숟가락 포크 순금 2돈을 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에게는 금 한돈만 하자는 거 먼저 받아본 제 동생이 숟가락 포크 세트가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길래 시동생 쪽에도 이걸로 해주고 싶었고 한돈짜리는 너무 작길래 제가 2돈 하자고 한 거예요. 저희는 시동생 쪽에도 받은 것보다 부족함 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 전 동서에게 연락이 와서는 형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섭섭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섭섭하다는 건데. 형님 조카에겐 5돈 하고 우리 아이는 형님 핏줄 아니라서 아까웠나요? 아, 그게, 그건 나랑 동서랑 감정 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우리 남편 보고 시동생에게 전화하라고 할게. 왜요? 저에게 할 말 없어서 그래요? 동서 입장에선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이건 분명 남편과 시동생 사이의 문제거든. 아무튼 난 할 말 없어. 동서랑 감정 상하고 싶지 않으니 형제끼리 대화하도록 할게. 저는 물론이고 남편이 먼저 나서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돈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한 사람이라 남편이 이야기했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여동생이랑 시동생네랑 연락하지도 않을 거고 혹시나 하고 물었지만 여동생도 당연히 모르고 남편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시동생에게 전화해 보라고 동서가 전화해서는 따지고 들더라고 했더니 그건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며 툴툴대며 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화 끝에 남편이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 물으니 시동생은 끝까지 대답해주지 않고 뭐라고 하는데 처음엔 점잖게 전화를 하던 남편이 나중엔 화가 나서 전화통을 붙잡고 시동생과 싸우더라고요. 저는 굳이 통화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이들 보며 제 할 일 하는데 큰 소리로 싸우더니 통화 내용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야, 그런 말 하지 마. 처제한테 큰애 돌 때 이미 충분히 받았어. 그런데 둘째 돌 때도 큰애 때만큼 해줬다고. 그러니 우리도 이 정도 한 거야. 솔직히 우리가 너한테도 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네가 한 걸 생각해봐. 그런데도 서운하냐? 아, 뭐라고? 야, 앞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이번뿐만이 아니라 난 그간 너한테 할 만큼 했어. 아, 보기 싫으면 그냥 보지 말고 살아. 남편은 그렇게 한참을 시동생과 통화를 하더니 끊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간 거냐? 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고 뭐가 그렇게 서운하다고 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시동생이 자세히는 말은 안 해주고 자신이 들은 이야기는 굳이 제게 해주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어차피 안 보고 지내게 될 것 같은데 저까지 기분이 나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에게 너무 미안해 하더군요. 사실 전 낮에 동생 전화를 받고 그냥 좀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든 정도였는데 남편과 시동생의 통화로 상황이 좀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네? 제가 뭘요? 아니, 넌 왜 돈 가지고 사람 서럽게 차별하고 그러냐? 어머니, 저 그런 적 없어요. 없다고? 아니, 너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고 어제도 작은 애네랑 통화를 해서 그 난리를 일으켜놓고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서 어머니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금 한 돈 하자는 거 수저 세트에 금 두 돈 한 거라고요. 그간 동선애가 이렇게 챙겨주었기에 그만큼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니 그래도 너희가 윗사람인데 네 남편이 안 준다고 해도 네가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윗사람이니 처신 제대로 하자고 하면서 금 5돈 똑같이 했어야지. 어머니, 저희 사정에 금 5돈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어려운 걸 네 동생만 해주냐? 그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형제 사이를 다 갈라놔라. 맏며느리가 되었으면 가족들을 보듬을 생각은 안 하고 잘하는 짓이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우리 작은 손주가 어려서 우리만 알아서 다행이지. 커서 큰아빠 큰엄마한테 그런 대접을 받은 걸 알면 애가 얼마나 상처되겠냐. 나중에 봐라. 걔가 너희 애들보다 더 잘 될 거야. 그러면 조카 덕 볼 생각도 하지 마. 어머니, 지금 말 실수하시는 것 같네요. 대화가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 그만 끊을게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마. 너, 네 동생만 동생 아니고 네 조카만 조카 아니다. 정신 챙겨. 넌 이제 우리 집 맏며느리니 친정 식구들은 제일 나중으로 생각하고 시부모, 시동생네가 제일 우선시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라고. 순간 어머님의 말씀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한텐 제 동생만 동생이고 제 조카만 조카 맞아요. 한 다리가 천리라는데 그이 봐서 서방님도 보고 조카도 챙기지만 엄밀히 말하면 남이고 제 동생보다 가까울 수 없죠. 제가 큰아이 낳고 동생이가 받은 것만 해도 선물들은 다 셀 수도 없고 현금만 해도 몇백이에요. 그이가 너무 고맙다며 금 10돈 하자는 거 그나마 제가 말려서 5돈 한 거예요. 서방님네한테는 금 1돈 하자는 거 제가 2돈 한 적 한 건데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똑같이 5돈 하자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할 만큼 한 거예요. 불만 있으시면 그이에게 전화하세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어머님도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라 황당했는지 이후 다시 전화가 오기에 그냥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저녁을 먹는데 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낮에 저와 전화를 끊고는 남편에게로 전화를 하셨나 본데 무슨 내용일지 뻔해 남편이 받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일하고 있는데 언성 높여 싸울 순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저녁 시간에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남편은 밥도 제대로 다 못 먹고 어머님과 한바탕 하더라고요. 원래 내일 시댁에 가서 같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남편이 시댁과 관련된 일정은 모두 취소하라며 그냥 우리끼리 먹자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게 전화도 받지 말고 카톡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시동생까지는 별 생각 없었어요. 평소에도 시댁에서 밥 먹거나 돈 쓸 일이 있어도 시동생은 늘 안 내고 지난 추석에도 저희 큰애에게 용돈이라며 3만 원 주어놓고 저희가 말도 못하는 조카에게 똑같이 3만 원 줬더니 시동생 본인이 큰아빠 저는 노란색이 좋아요 이러고 있고 원래 돈에 인색하고 받을 줄만 알고 쓸 줄은 모르는구나 싶어서 대체 제 조카에게 해준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놀라울 뿐이지 저런 반응에 대해서 놀랍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실망했어요. 평소에 어머님과는 잘 지내었거든요. 아주 살갑게 돈독하게까지는 아니었어도 10년 넘게 가족으로 지내면서 나쁜 말 한 번 오간 적도 없었고 적당히 연락하고 적당히 만나고 적당히 배려하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잘했기에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제게 어머님도 늘 고맙다 예쁘다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렇게 나오시니 솔직히 너무나 당황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솔직히 상처도 받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선 저희가 받은 게 어떻든 간에 당신 아들과 손주가 저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속상할 수는 있겠죠. 거기에다 저희가 미안해 하지도 않고 그로 인해 우리가 싸웠다는 얘기까지 들으시면 저에게 전화하셔서 서운한 말씀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제게 한 이야기들은 분명 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친정은 나중으로 생각하라뇨. 차별을 하는 것 같아 당신께서도 서운했다라는 말씀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하며 언성을 높이신 건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성격에 지금 화가 나서 저래도 시동생은 몰라도 어머님과는 화해할 거예요. 남편이 그리 모진 사람은 못 되거든요. 사실 지금 저도 화가 나서 별별 생각이 다 들지만 시동생은 안 보고 살더라도 어머님을 안 보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다시 보게 되더라도 어머님이 제 동생을 네 동생이라고 칭하고 이번에 일어난 일들이 다 저 때문이라는 식으로 원망하는 그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서 예전에 대한 것처럼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내 말 서운하게 듣지 말아줘. 어? 무슨 이야긴데? 아무래도 어머님을 이전처럼 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서방님이야 내가 그렇게 대해도 자기가 이해해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머님이니 자기 입장에선 서운하다고 느낄까 봐. 아하, 그래? 당신이 그렇다고 우리 엄마를 무시하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 내가 알지. 서운한 건 서운한 건데. 내가 어떻게 이전처럼 대해달라고 하겠어? 괜찮아. 다 이해해. 진짜 그 일들만 생각하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얼마 전이었어요. 어머님 생신이었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식당을 예약해 시댁 식구들끼리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큰애야, 이번 내 생일엔 너희 집에서 모여서 밥 먹도록 하자꾸나. 네? 저희 집이요? 그래, 너희 집에서. 날도 부쩍 춥고 아직 둘째네도 애도 어린데 밖에 나가서 먹으면 이래저래 신경 쓰이고 복잡할 것 같고 작은 애 내서 먹자니 걔네가 뭘 할 줄 알겠니? 네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나중에는 걔들도 할 줄 알겠지. 아무튼 그런 이유로 너희 집에서 밥을 먹었으면 싶구나. 아, 그래요. 아, 왜? 싫으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알겠어요. 그 얘기도 이야기해둘게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은 당신께서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셨었다며
집에서 뭘 하는 걸 싫어하시고 저희에게도 간편하게 하자고 늘 강조해 오셨는데 대뜸 당신 생일에 제게 상을 차리라고 하시니 이건 왠지 조카의 돌잔치 때 있었던 일로 제게 한 방 먹이시려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 일이 있지 않았다면 저는 선뜻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 생신상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날 남편에게 어머니께서 생신상을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 하니 한숨을 쉬며 아, 엄마가 왜 그러시지? 안 그러시던 분이 자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생신상을 차릴 순 있어. 그런데 괜찮으면 어머님, 아버님만 초대하고 싶어. 아직 그 일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어서 서방님과 동서를 보기 껄끄러운데 내가 그들한테까지 밥을 차려줘야 한다니 솔직히 내키지가 않네. 그냥 밖에서 먹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대신 예전처럼 잘 지내달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으니 동생네 부부를 만난다고 해도 껄끄러운 티를 너무 내지는 않아주면 좋겠어. 다른 날이 아닌 엄마 생신이라 아버지가 같이 나오시니까. 자기야, 나도 그 정도 생각은 하지. 그저 내가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 알겠어. 다음 날 어머니는 제 남편으로부터 식당에서 밥을 먹자는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전화를 하셔서는 당신께서 집에서 밥을 차리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한바탕 난리를 치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지난 10년간 제가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던 분이 조카의 돌잔치 사건 이후로 뻑하면 제가 소리를 지르시는데 원래 이런 분이셨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더군요. 그리고 지난주 주말 어머님의 생신이라 온 가족이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루 전날 둘째가 독감에 걸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는 바람에 밤새 한숨도 못 잔 건 당연하고 둘째가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와 아이들은 집에 있고 남편만 어머님의 생신 자리에 갔어요. 제가 그 상황에 대해 미리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니 남편이 그냥 두라고 괜히 또 전화해서 트집 접히면 서로 기분만 상한다고 자신이 가서 이해하시게 잘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생신에 다녀온다고 나간 남편이 약 2시간 후 돌아오더군요. 왜 이리 일찍 왔냐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 애 핑계를 댔다고 독감이 아니라 그냥 감기 아니냐면 뭐라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 말에 아버님이 화가 나 대체 요즘 왜 큰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하셨고 시동생이 돌잔치 때 이야기를 하며 제가 나서서 시댁 가족 사이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했다네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기브 앤 테이크도 모르냐고 가는 것도 없이 오는 것만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가 아니냐고 그리고 무조건 시동생네 두둔하던 어머님도 잘못되었다며 언짢은 말씀들을 하시며 어머님의 자식들 사이에서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라며 제 남편에게 연말에도 명절에도 시댁에 따로 오지 말라고 하시더랍니다. 아무튼 그런 말들이 오가는 바람에 어머님 생신 자리는 분위기가 싸해졌고 다른 말 없이 밥만 먹고 헤어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식당까지 왕복 이동 시간을 빼면 1시간도 안 된 시간을 만나고 온 거였습니다. 아무튼 조카의 돌잔치 사건으로 머리가 아팠는데 남편과 아버님 덕분에 당분간은 그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아버님이 나서서 저렇게 차단을 해주니 제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군요. 저에게 끝까지 동생과 시동생을 차별하고 제 조카와 시조카를 차별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한 거였기에 더 이상의 이해를 바라진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